조합조회 TV 시청자 여러분, 7월 2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EBS 교육방송에서 영화를 하나 틀어주었는데 저는 두 번째로 봤습니다. 앵무새 죽이기, 영어로는 To Kill a Mockingbird. 이게 60년대에 처음 개봉했을 때는 영화 제목이 알라바마 이야기였습니다. 알라바마 이야기.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았다가 이번에 다시 두 번째 봤습니다. 두 번 보니까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이 영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가 다시 선거를 흔들고 난민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인종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영화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소설은 하프 리라는 사람, 퓰리츠상을 받았습니다만 하프 리라는 여성이 쓴 소설인데 이게 뭡니까? 문학과 대중소설의 가운데에 있는, 이것은 전형적인 고전문학으로 봐도 되고 또는 매우 대중적이기도 합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소설입니다. 1930년대 미국 남부의 흑백 갈등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지금까지 40여 개국에 번역돼 가지고 4천만 부 이상이 팔렸답니다. 아마 미국에서 소설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991년 미국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위에 올랐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영국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소설 1위 등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출간하자마자 다음에 퓰리츠상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1962년에 제작되었으니까 바로 제작 연달아 막 제작이 된 셈인데 그레고리 팩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로 해서. 이 영화 또한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미국 100대 영화에서 25등으로 뽑혔습니다. 이 그레고리 팩이 아주 정의로운, 부인과 사별하고 정의로운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골 변호사인데 에티커스 핀치입니다만 인물이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100년 영화 역사상 백인의 영웅의 최고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뭐 슈퍼맨, 배트맨을 제치고,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팩이 연기한 그 변호사의 모습이 미국 사람들 정서에 아주 멋진 사람, 이게 바로 남자다움의 표식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남부의 한 마을에서, 알라바마죠, 흑인 청년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데 에티커스 핀치, 그레고리 팩이 변호를 맡습니다. 이 소설은 이 변호사 아버지를 둔 스카웃이라는 나이가 한 9살 정도 되는 소녀의 눈에 비친 그 소녀가 장난꾸러기 오빠의 눈에 비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소년의 눈에 비친 장면을 보여주니까 매우 서정적입니다. 스토리는 뭐 살인사건, 흑백 갈등도 있지만은 시각 자체가 순수하니까요. 그리고 이걸 흑백으로 담았습니다.
남부 알라바마 1930년대 남부의 분위기를 흑백으로 담아서 보여주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유대인 수용소를 다룬 쉰들러 리스트, 아카데미상 많이 받은 영화 있죠.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가 흑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 핀치라는 에티커스 핀치, 그레고리 팩은 백인들이 아주 협박도 하지만은 용감하게 이 로빈슨이라는 흑인을 변호합니다. 그 법정 드라마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죠. 여러 정인신문을 통해서 이 로빈슨이라는 흑인이 오히려 유혹을 받았다. 성폭행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본 그 여성의 아버지가 성폭행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낱낱이 정인신문을 통해서 로빈슨이 흑인이 억울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배심원 재판이니까 배심원은 유죄를 판결합니다. 유죄. 미국 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량은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로빈슨은 그 뒤에 절망을 느끼고 달아납니다. 달아나니까 경찰이 사살해버리죠. 사살합니다. 핀치로서는, 그레고리 팩으로서는 참 난감하죠. 그래서 그 부인한테, 흑인 부인입니다만, 부인한테 남편이 사살당했다는 그 비보를 전해주러 가는 장면, 전해주고 나오는데 이 사건을 조작한 그 백인 남자가 그레고리 팩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럼 그레고리 팩이 당장 주먹을 날려야 될 텐데 한참 노래 보다가 손숭을 꺼내가지고 볼에 있는 침을 쓱 닦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아주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미국 사람들, 미국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먹질로 때릴 가치도 없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 영화에 보면 가끔 아버지로 나오는 이 그레고리 팩이 장난꾸러기이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 스카웃 딸에게 여러 번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절대로 같이 욕을 하면 안 된다. 싸우면 지는 것이다.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장면에서 본인이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흑인 인권 문제를 다룬 것 같지만은 이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다. 편견이 있다. 어린이 눈에는 그 편견이 더 잘 보이는 거죠. 편견이 있다. 여기서 스카우스 아버지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안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바로 인간의 양심이다. 다수결로 해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은 변호사는 무고라, 억울하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 억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편을 드는 겁니다. 이 장면의 마지막은 스카웃과 오빠가 밤에 밤길을 가는데 이 사건을 조작한 그 술주정뱅이 백인이 덮치는 장면입니다. 덮치는데 이상하게 또 한 이상한 백인이 나타나더니 그
사건을 조작한 백인을 죽이고 이 소년 소녀를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이 조금 전후 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소설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보통 명작을 영화로 만드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작을 망치는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영화 만들지 않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앵무새 죽이기 그리고 영화가 다 같이 성공한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960년대에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이 명작을 영화로 해서 성공한 게 또 하나가 있죠. 1968년 무렵에 나온 닥터 쥐바고입니다. 닥터 쥐바고. 닥터 쥐바고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소련 작가가 쓴 것인데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이 되었지만은 당시에 후르시초프가 화를 내서 상을 받으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소련에서 출판되어 가지고 금방 판매 금지가 되고 해서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데이비드 리니 감독하고 오마 샤리프가 주연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10대 영화에 꼭 들어갑니다. 돈을 많이 번 점에서도 그렇고 작품성도 그렇습니다. 앵무새 죽이기가 오늘 이 작가는 또 그 뒤에 평생 이 작품 하나를 썼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기 전에 또 한 작품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이 요새 흑인 트럼프 등장 이후에 난민 이런 문제가 등장하니까 이 영화가 새롭게 보인 것은 1863년에 링컨이 흑인 노예 선언을 합니다.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자기가 암살되기 직전에 헌법에 집어넣어 가지고 명문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자체가 이 노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약 6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한 3천만이었어요. 3천만 중에 60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그 뒤에 미국이 참전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전쟁,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 다 합쳐도 이 남북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적 가치, 노예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싸웠는데 그 뒤에도 남부지방에서는 백인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은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들이 마음대로 투표할 수 있었던 게 1964년 그러니까 그 해방선언으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케네디 존슨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흑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30%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안 내면 투표권을 안 주고 뭐 글을 읽을 줄 모르면 투표권을 안 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이 노예 해방선언 100년 뒤다. 흑인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민주화가 앞섰습니다. 우리는 1948년 5월 10일에 이미 남녀노소 공이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먼저 완전한 참정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흑백 문제에 관한 한 백인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편을 드는 보수 세력의 경우에는 공화당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또 트럼프 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면은 조금 또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놓고 보면 한국을 결정적으로 구해준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한국을 정말 도왔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일본을 누르고 한국을 해방시킨 분이죠. 더구나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다음에 트루만 대통령. 한국을 유엔 감시하의 선거를 통해서 독립국가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에 남침이 있었을 때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 180만 명, 연인원입니다. 180만 명을 보내줘가지고 5만 4천 명이 전사한 그 결단을 내린 사람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 때 한미관계가 최고로 좋았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도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화당, 한국의 특히 보수 세력이 공화당을 편애하는 것은 조금 역사적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걸 포함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영화이고 소설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